안녕하세요. 온셀프 엄마의 교육 일기입니다. 한참 여름방학을 즐기고 계시겠네요.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겨울방학에 공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여름방학이 매우 짧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개학을 했답니다. 너무 더워서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입추가 빨랐죠. 그렇죠? 입추가 빨리 와서 아침에는 시원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짧게 여름방학 리뷰를 하자면 공부는 당연히 전혀 못했고요. 계획했던 대로 친정 부모님 댁을 거점으로 바다의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왔어요. 아이가 엄청 행복해 했답니다. 그리고 나간 읍성도 관람을 했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서 아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덥고 뜨겁죠. 그리고 확실히 여름 야외 투어는 역시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마당에서 물놀이 하고 5일을 편안하게 재미있게 휴가를 보낸 거죠. 그 다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3일 동안 하루는 TV데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TV데이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중간 조금 쉬는 거 빼고는 TV를 보는 거죠. 단 영어로.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온 다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엄청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TV데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루는 독서데이를 보냈어요. 교보문고 가서 책도 고르고 문구도 보고 맛있는 거 점심도 먹고 도서관 가서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독서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루는 계약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 갈 준비, 책가방도 싸야 되고 그렇게 조용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의 여름방학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어떤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2학기가 남들보다 빨리 온 김에 오늘 영상은 2학기 공부 계획을 담아 보았습니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공부 계획이죠.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문제집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문제집은 제 돈, 내돈내산이고요. 제가 많이 알아보고 살펴보고 제가 마음에 들고 아이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제가 직접 고른 것들입니다. 문제집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부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국어 문제집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집은 2권이고요. 이 2권은 글쓰기 교재입니다. 역시나 2학기 때도 이 어휘 관련된 문제를 들고 왔어요. 이 2개는 항상 가지고 가는 문제집이거든요. EBS고 하나는 시설에서 나오는 훈민정음. 이렇게 각 챕터마다 챕터로 나눠져 있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연계를 통해서 어휘를 배우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추가로 한자 어휘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1회씩 풀면 돼요.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뒷부분 이렇게 문제집. 푸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챕터씩 풀고, 이 훈민정음은 한 챕터가 꽤 길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한 챕터당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 앞부분이 준비 과정이고 제 1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한 챕터당 8번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서 그리고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나름 난이도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씩 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2권의 시간이 남으면 한자 어휘를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방학 동안 좀 한자 어휘를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문제집을 풀고 이제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글쓰기 꼭 하셔야 돼요. 주제 요약하기 기본 편이고요. 주제를 요약하는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수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제를 요약하는 독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쓰기를 주 3회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주제 요약하기, 하루는 하루 10분 한국사 신문. 아이가 비문학 책을 좋아하는데 과학책 위주로 좋아해요. 내년에 5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5학년 내내 한국사를 배우는 줄 알았는데 2학기 때 한 번에 다 배우나 봐요. 그 짧은 기간에 한국사를 배운다는 게 좀 놀랍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사를 책으로 접하면 더 좋겠지만 책을 잘 안 읽는 아이라면 글쓰기를 이런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식입니다. 일단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서록을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글쓰기 3회 그리고 이 어휘 문제집은 주 2회 주 2회를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한 학기 동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래도 남습니다. 아마 남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풀어야 될 문제집을 좀 땡겨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독서를 해야겠죠. 독서는 30분은 기본으로 의무로 합니다. 그 외적으로 아이가 더 읽고 싶으면 쉬는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읽어도 되는 거죠.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독서 30분은 최대한 아이가 안 좋아하는 필요하지만 아이가 좀 안 좋아하는 역사책 위주로 읽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편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조금씩 개입은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국어 공부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진행을 했죠.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영어 말씀드려볼게요. 영어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주 2회 그러니까 공부 관련된 거는 주 2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같은 날에 공부를 합니다. 신문 읽기가 거의 끝나가서 이렇게 새롭게 교재를 구매를 했어요. 리딩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리딩서는 너무나 유명하죠. 브릭스예요. 브릭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영어 선생님들도 단계별로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고, 논픽션이 있고 이렇게 스토리 위주의 리딩서도 따로 구별되어 있고 단계가 확실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교재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QR코드로 되어 있어서 집에서 공부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뉴 월드 단어도 한 번씩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이렇게 글 내용이 한 페이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글이 많지는 않아요. 그림이 많아서 정말 더 마음이 듭니다. 영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국어랑 같이 주 2회 30분에서 40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리딩서 같은 경우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한 번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각각 한 챕터씩 할지 이 하나만 한 챕터씩 할지는 아이의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첫 공부를 했을 때는 이 교재만 한번 워밍업으로 진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도 속도가 빠르면 이제 2권을 한 번에 공부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부 방법이 어떠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QR코드로 한번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낭독을 합니다. 읽어요. 읽어내리면서 모르는 단어를 밑줄을 긋는 형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들으면서 바로바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문장만 해석을 시킵니다. 랜덤이에요. 뭐 첫 번째 줄을 시켜도 되고 뭐 마지막 줄을 시켜도 되고 중간 부분을 시켜도 됩니다. 이거는 엄마표 영어에서는 보통 해석을 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저는 제 방식대로 시키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엄마표도 아니고 완전히 학교처럼 학원 다니는 것처럼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마냥 엄마표로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의 인생을 모험을 크게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문장 정도 해석을 시켜서 아이가 잘 이해하고 이 단어나 뭐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의 관점으로 이 책은 접근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영어, 그러니까 국어 교재처럼 이것도 영어식의 교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한 장 반 정도 그렇게 막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도 많고 단어 쓰는 정도 객관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챕터씩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학년이라서 단어도 이제 쓰고 문장도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문제를 3년 동안 엄마표 3년 할 때는 전혀 이런 문제를 풀게 하거나 공부 스타일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국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를 잘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원어민이 잘한다 그래서 영어 과목 공부를 잘하는 건 별개다. 맞춤법도 많이 틀리는 원어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논픽션이고요. 이 책은 스토리 관련된 리딩서예요. 좀 결이 다른데요. 논픽션은 자연
관찰, 자연 얘기나 다른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라면 스토리는 이런 생활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수능은 논픽션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수능 입시가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생활 영어도 익혀야지 원어민과 소통도 하고 미래에 이제 영어를 잘 이용하려면 이런 생활 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글이 많지만 이렇게 생활 영어가 더 쉬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난이도 표시인데요.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스토리는 150으로 쓰고 있고 논픽션은 더 낮은 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고 읽고 같이 따라 들으면서 읽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문제 푸는 것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리딩서는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원래 아이가 이 키 잉글리시 워드를 쓰고 있었어요, 교재를. 1200, 1, 2, 3단계 다 했고 이제 4500, 1단계를 풀고 있는데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잠시 중단을 했고요. 근데 중단을 하면 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잠시 중단을 하고 전에 사놨던 이 한국 교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둔 건데요. 워드마스터 워낙 유명하죠. 초등 필수 단어로 알고 있어요. 컴플리트로 구매를 했고요. 큰 이렇게 책으로 된 교재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미니 사이즈의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단어 카드로 만들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달달달 스펠링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펠링을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외우는 게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교재에서는 600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600단어 정도가 초등학생이 알고 적어도 알아야 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600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뒷부분엔 영어만 적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한국말로 적혀 있어요. 쭉 적어놓고 아이랑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데 엄마표 영어에서는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이런 단순하게 헤어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 한 의미만 있는 한국말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영어의 동사 같은 경우는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여러 의미가 포함된 해석이 필요한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한 가지씩만 매칭을 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좋지 않은 영어 공부 방법이다 라고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초등 단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맨 윗줄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써 있잖아요. 그런 사전적 의미에서 첫 번째 해석을 아무래도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에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체크할 겸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을 아직 외우게 시키지는 않아요. 외국 교재에도 보면 이렇게 낱말 카드로 되어 있어서 풀이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퀴즈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80개 중에서
이 정도는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 정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스펠링은 쓰지는 못합니다. 외우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근데 읽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지금 한 20단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는, 20개 정도는 헷갈려 하는 거. 대략 의미는 맞지만 정확한 뜻은 아니다. 뉘앙스는 맞지만 정확한 뜻은 아닌 그런 아리송한 것들, 틀린 것들,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새로운 단어. 그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단어는 계속 보면서 익히고, 다 익혔으면 또 뒤로 넘겨서 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600개를 마스터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번 2학기 때 전부 다 이거를 끝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초등 졸업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학년이면 그래도 익숙하게 끝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다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미 요소를 좀 주셔야지 아이들이 습득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식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습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걸 읽고 이 글씨를 보고 읽을 수 있고 계속 보다 보면 암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좀 빨리 암기가 가능하잖아요. 쉽게.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잘 모르는데 이걸 스펠링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뭔가 중간 역할을 많이 심어놔야지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쓰기. 쓰기가 필요하죠, 이제 슬슬.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단어 암기를 시키지는 않지만 이 쓰기는 시키고 있어요. 받아쓰기 같은 거죠. 한국에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받아쓰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어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응용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단어로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더 쉽게 외워지고, 문장을 이렇게 쓰는구나, 문장 구조도 알게 되고, 말을 내뱉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받아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쓰기를 할 때 한국어도 처음에 쓰기 연습을 하잖아요. 받침이 잘 맞는지, 스펠링이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은 문장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2-3번 아니면 3-4번씩 쓰고, 이거를 막 전부 8문장을 다 쓰라는 건 아니고요. 한 2-3문장, 아이가 어렵지 않은 선에서 2-3번 반복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주면서 받아쓰기 연습을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 단어 암기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3년 동안 듣고 읽고 충분히 인풋을 준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4학년 거의 중반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쓰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왜 엄마표 하면서 왜 약간 학원 공부하듯이 하냐는 의구심이 들 텐데요. 영어의 엄마표의 좋은 점, 그러니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는 이제 몸으로 체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습득의 방법도 취하면서 조금씩 공부로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영어 TV를 60분에서 90분 시청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한글책 30분, 영어 책 30분. 예전에는 제가 다 읽어줬는데 이제 AR 지수가 높아지면서 저도 어려워지고 또 분량이 글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읽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오디오북이 있는 책으로 고르고 있어요. 드래곤 마스터즈를 아이가 읽고 뭐 매직 트리 하우스 이렇게 음원을 틀어주면서 내뱉어서 읽는 건 아니지만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렇게 교재가 3개입니다. 2개는 복습이고요. 하나는 현행입니다. 4학년 2학기 디딤돌 기본 플러스 유형입니다. 제가 심화를 최상위로 했었기 때문에 기본 플러스 응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 유형이 많은 문제집이 좋아서 저는 이 유형을 선택을 했어요. 기본은 너무 쉽고 유형이 그나마 아이한테 좀 더 챌린지를 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수,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곱셈, 나눗셈은 아이가 덤벙대기는 하지만 곧잘 푸는데 아무래도 이 연산이라는 게 계속 풀어야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속도도 있고. 그래서 특강식으로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가져가는 문제고요. 어려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 감각을 익히려고 가져가는 문제집이고, 이 분수는 아이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오히려 쉬운 문제를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문제집 교재를 뺐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너무 짧았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8일 정도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습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한번 진도를 학교 진도랑 상관없이 집에서 그냥 쭉쭉 나갈 예정입니다. 선행을 한번 슬슬 진행해볼까 해요. 제가 아는 교육 전문가분들의 책들을 제가 100권 이상은 읽었는데 정말 늦어도 6학년 때부터는 선행을 해라 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5학년 때 보통이고 4학년 때가 빠르게 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4학년 2학기 때부터 천천히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중간에 아이가 힘들어하면 좀 쉬엄쉬엄 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단원평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수시평가 대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쭉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까지는 5학년 1학기 문제집까지 한번 나가볼 생각이에요. 과연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5학년부터 수학이 어려워지거든요. 5학년이 첫 수포자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수포자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벌써부터 초등학생부터 수포자라니. 수포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처럼 선행을 시키지 않으셔도 5학년 연산은 꼭 한 학기라도 예습을 시키는 게 아이 자신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살펴보니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도 많고 분수가 들어가고 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율도 있고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것도 5학년, 6학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습, 5학년 1학기 거는 꼭 예습을 하고 다음 학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학도 주 2회 60분에서 90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초등학교 그래도 5학년까지는 집에서 공부하고 그 학원비로,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이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학원비도 아깝지만 아이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었어요. 절약해주고 싶었어요. 그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싶어서 예체능을 좀 더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시키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원도 안 보내고 있지만 돈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을부터 한국사 기행을 틈틈이 아이랑 같이 떠나보려고 하거든요. 가족 간의 추억도 쌓고 내년에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경험을 하다 보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학원비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돈으로 여행을 좀 더 많이 가고 아이의 유대 관계를 좀 더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의 추억이 지금 성인이 된 저한테도 부모와의 추억이 그 추억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의 추억이 다예요, 진짜. 물론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쌓아도 되지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더 좋을 때잖아요. 그리고 사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이 적기예요. 그 추억으로 아이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부모가 없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을 뭐 거창한 여행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이든 뭐 해외 여행이든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캠핑도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원비가 정말 비쌉니다. 단과반이 있잖아요. 단과가 뭐 방학 특강도 있겠지만 교재비도 별도고 거의 30은 기본인 것 같고 거의 비싸면 5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한 과목에 50만 원 정도면 정말 비싼 거죠. 그거를 여러 과목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외도 비싼데 그리고 교재비는 교재비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학원비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돈이,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잖아요. 부모의 연령이. 저희가 더 이상 벌 수 있는, 중고등학교 때 직장을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축해 두고 비축해 두세요. 이게 그냥 아직 저도 초등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냥 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걱정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여유가 많으시고 풍족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돈이 있다고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